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19세 이하 아이들은 4만 3천여 명, 1년 새 42%나 늘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마음 근육이 없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소 운동으로 신체 근육을 키워야 병에 덜 걸리듯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깊이 마음을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춰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 등에 내몰려 그러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진상 관광객들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관광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멸종위기종인 오랑우탄을 애완용으로 키우겠다며 밀반출을 시도하고 로마의 국보급 유적인 분수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는 등 일부 관광객들의 도를 넘는 행위 탓에 지역사회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요. 사소한 갈등이 국가 간 외교 분쟁으로 번지고 관광객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관광객이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관광세를 물리는 등 각종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암 환자는 매년 10,000명을 뛰어넘지만 무료로 가발을 받을 수 있는 아이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나의 항암 가발을 만들기 위해선 머리카락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통상 4년간 염색이나 파마를 하지 않고 25cm 이상을 기른 200여 명의 머리카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요. 물론 항암 가발을 따로 살 수는 있지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탓에 엄두를 못 내는 소아암 환자 부모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실정에다 모발 기부 캠페인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참여로 모발 기부자가 늘고는 있지만 캠페인을 진행할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올해 2곳이 캠페인을 종료하면서 이젠 한 곳만 남았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반대편에서 총을 겨눴던 계엄군의 자치와 이들을 지휘했던 신군부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경기 이천의 특수전사령부와 삼공수 여단으로 통하는 출입문엔 12.12 쿠데타 주역으로 내란죄 유죄가 확정된 박희도 전 특수전사령관이 세운 동상이 서 있고요. 같은 군부지 안쪽엔 12.12 내란 주동자이자 1992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의 발언 또한 조형물로 새겨져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삼공수 여단에서 최근까지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최영철 씨가 지난해 육군 참모총장과 특전사령관에게 범법자들을 기리는 조형물이 군대 내에 상징으로 서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철거를 요청했지만 지난달 저녁 때까지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말하지만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인색하다고 합니다. 현재 판결문을 열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건물에 있는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이용하는 것인데 열람실의 컴퓨터가 단 4대뿐이라서 이용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검사하는 탓에 사건 번호 외엔 메모도 불가능하다는데요. 판결문 열람 제한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지만 최근 일부 대법원 관계자들이 퇴직하면서 판결문 초고와 재판 자료 등을 법원 바깥으로 유출한 사례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음식 문화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2017년 현재 한국인은 집에서 주 7회 밥을 먹는데 이 중 4번은 직접 요리를 하고 2번은 간편식, 1번은 배달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던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간편식과 배달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또 더 건강하게 먹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견과류와 근채소, 씨앗류 구매가 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입맛이 다양해져 바나나, 체리, 망고, 아보카도 등 수입 과일들이 점차 보편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거래 규모가 연간 5,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일까요?
짝퉁 왕국으로 통하던 중국이 지난해에만 5만 3천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세계 2위의 특허 출원국에 이름을 올렸고 아이폰의 짝퉁으로 평가절하됐던 샤오미가 세계 4위 기업으로 우뚝 서는 등 최근엔 짝퉁이 하나의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짝퉁을 창조를 위한 필요악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실정인데요. 최근 중국과 미국 사례처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짝퉁이 국가 간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와 미세먼지의 오존주의보까지 가세해 호흡기는 물론 눈도 고생인데요. 이럴 땐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점안하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점안 후엔 눈을 깜빡이면 성분이 눈물길로 빠져나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두 방울 넣은 후 30초 정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